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교과서 156쪽에 나오는 주제를 생각하며 글 읽기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1번 이야기의 주제를 생각하며 속담 하나 이야기 하나를 읽어봅시다. 속담 하나 이야기 하나. 임덕연. 독장수 구구. 옛날 마을에 독을 만들어 파는 독장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간장이나 된장을 담거나 곡식을 보관할 때 또는 술을 담글 때 독을 싸서 썼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독을 무덤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독이라는 건요, 요렇게 생긴 큰 항아리 있죠. 이것을 독이라고 부릅니다. 독은 잘만 팔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워낙 크고 무거워서 많이 가지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독장수가 지게에 큰 독 3개를 지고 독을 팔러 나섰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지고 다녀도 독은 팔리지 않고 어깨만 빠지도록 아팠습니다. 땀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 등줄기를 적셨습니다. 아이고 어깨야, 어째 오늘은 독을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독장수는 고갯길을 힘겹게 올랐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높은 고개턱을 겨우 올라왔습니다. 혹시라도 몸을 잘못 가누면 독이 굴러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입니다. 독장수는 너무 힘들어 눈앞이 핑핑 돌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저 나무 밑에서 좀 쉬었다 가야겠다. 독장수는 고개를 다 오르고는 나무 그늘 밑에다 지게짝대기로 지게를 받쳐 세워놓았습니다. 독장수는 허리춤에 찼던 수건을 꺼내 이마와 얼굴에 땀을 닦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다. 아이고, 그놈의 고개 오지기도 해라.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오지다라는 말이요. 오지다는 허술할 데가 없이 알차다. 여기서 고개가 오지다라는 얘기는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고개가 이렇게 높았나 봐요. 그리고 여기서 독은요, 이런 독들은 사람이 이제 지게에 이런 지게가 있고 지게에 사람이 지게를 맵니다. 매고 지팡이를 하나 들고 다녀요. 여기다가 독을 올려놓아서 다니는 거예요. 독을 한 2개에서 3개 이 정도 올려놓고 다니는데 여기 독은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만 무게중심을 잘못 잡아서 뒤로 넘어지면 독들이 떨어져서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나봐요. 2번째 장입니다. 독장수는 지게 옆에 벌렁 누웠습니다. 야, 정말 시원하구나. 저 독 둘은 팔아 빛을 갚는 데 쓰고 나머지 독을 팔면 다른 독 2개는 살 수 있겠지? 그 독 둘을 사면 다시 팔면 독 4개를 살 수 있고 넷을 팔면 가만히 있자. 2는 4, 2, 4, 8. 그래, 8개를 살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또 8개를 팔면 가만히 있자. 이렇게 계산해 나가니 16개가 32개가 되고 32개면 64개가 되고 64개는 128개가 되었습니다. 야, 이렇게 계산해보니 며칠 안가 독이 1000만 개나 되겠는걸. 그럼 그 돈으로 논과 밭을 사는 거야. 그러고는 남은 돈으로는 고래등 같은 기어집을 짓는 거야. 독장수는 너무 기쁜 나머지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팔로 지게를 받치던 지게짝대기를 밀어버렸습니다. 지게는 기우뚱하더니 옆으로 팍 쓰러졌습니다. 지게에 있던 독들도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망했다. 이걸 어쩐다? 독장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박살난 독 조각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와 같이 허황된 것을 궁리하고 미리 셈하는 것을 독장수 구구라 하고, 시련이 없는 허황된 계산은 오히려 손해만 가져온다는 뜻으로 독장수 구구는 독만 깨트린다는 속담이 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배워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바로 독장수 구구라는 말입니다. 이 독장수 구구라는 말은요, 허황된 것을 궁리하고 미리 셈하는 것. 그러니까 독장수라, 이 사람이 독장수였잖아요. 독장수가 하나를 팔면 2개를 살 수 있고 2개를 팔면 4개를 살 수 있고 4개를 팔면 8개를 살 수 있다. 그리고 8개를 팔면 16개, 16개를 팔면 32개.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막 한 거예요. 한참 늘어나다 보니까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근데 단지 이것들은 지금 판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상상 속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기의 상상 속으로만 이루어졌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는 팔지 않고 머릿속으로 미리 셈하는 것. 여기서 구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독장수 구구는 독만 깨트린다. 이 사람은 실제로 한 것도 없으면서 머릿속으로 상상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상상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58쪽인데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제목에 보니까 까마귀 고기라고 나와요. 무언가 잊어버리는 것과 관계 있는 게 아닐까? 글씨가 좀 엉망이죠. 어우, 못하겠어요. 선생님 아직 이 펜이 익숙하지 않아서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잊어버리는 것이랑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저승이 염라대왕이 소리치자 까마귀가 냉큼 달려왔습니다. 네, 까마귀 여기 대령했습니다. 급히 인간 세상에 다녀오너라. 네, 인간 세상에 무슨 일이라도 났습니까? 까마귀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무 말 말고 어서 이 편지를 강도령에게 전해줘라.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강도령이요? 아, 그래 이 녀석아,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을 맡아보는 강도령을 모른단 말이냐? 아, 그 강도령이요. 알고 말고요. 어서 편지나 주세요. 휑하니 다녀오겠습니다. 까마귀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가다가 딴전 부리지 말고 곧장 강도령에게 전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편지야. 염라대왕이 몇 번씩 다짐을 받았습니다. 네네, 심부름 한두 번 해보나요? 전 심부름 하나는 틀림없다니까요. 까마귀는 염라대왕이 준 편지를 물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한참 맴을 돌며 내려오는데 어디선가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야, 참 고소하다. 어디서 고기 냄새가 날까? 까마귀는 그만 고기 냄새에 넋을 잃었습니다. 아, 저기다. 아니, 말이 쓰러져 있잖아. 어디 가까이 가볼까? 까마귀는 메밀밭가에서 죽어 쓰러져 있는 말에게 날아갔습니다. 꼴깍. 까마귀는 침을 삼키며 강도령에게 빨리 편지를 전하고 와서 배불리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말들은 다 있는데요. 여기서 한참을 맴을 돌며 내려온다. 이 얘기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았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맴 도는 거는 어디 계속 돌아다니는 것들 얘기예요. 아냐, 그새 누가 와서 다 먹어버리면 어떡하지? 조금만 먹고 빨리 갔다 와야지. 까마귀는 생각을 바꿔 말고기를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까마귀가 말고기를 먹으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입에 문 편지가 바람에 날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까마귀는 정신없이 말고기를 먹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큰일 날 조짐이 보여요. 정말 잘 먹었다. 인간 세상은 참 좋아. 나도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배불리 먹고 나니 부러울 게 하나도 없구나. 까마귀는 좀 쉬고 난 뒤 편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편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니, 편지가 없어졌네. 이거 큰일 났다. 까마귀는 높이 날아올라 이리저리 편지를 찾았습니다. 지나가는 새들을 붙잡고 물어보았지만 편지를 본 새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다. 아무렇게나 꾸며들 수밖에. 까마귀는 편지 찾는 걸 포기하고 강도령에게 갔습니다. 강도령님, 염라대왕께서 보내와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 네, 염라대왕께서도 다른 곳에도 심부름을 시켜 거기 먼저 다녀오느라 늦었습니다. 까마귀가 시치미를 떼고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디 편지를 보자꾸나. 강도령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편지는 안 주시고 그냥 아무나 빨리 끌어올리라고 하셨습니다. 뭐? 아무나 끌어올리라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강도령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염라대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 알았다. 어서 가봐라. 강도령이 말했습니다. 까마귀는 강도령과 헤어지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휴, 간이 콩알만해졌네. 이럴 줄 알았으면 편지 내용을 한번 보는 건데. 그러나 저러나 큰일이네. 하늘에 올라가면 분명 염라대왕께서 이 사실을 알고 호통을 치실 텐데 할 수 없지. 인간 세상에 놀러하는 수밖에. 여기서는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겠지. 까마귀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말고기가 있는 자리로 갔습니다.
강도령은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아무나 되는 대로 저승으로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이 많은 순서대로 저승에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슬픔이 아닌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본디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까마귀가 염라대왕의 뜻을 잘못 전한 뒤부터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아무나 먼저 죽게 되었답니다. 이때부터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라는 속담은 이런 경우와 같이 무엇인가를 잘 잃어버린 사람을 가리켜 사용됩니다. 네, 그래서 까마귀 고기를 먹었다, 이 말을 지금 우리는 어떤 뜻인지 알게 됐어요. 이 까마귀 덕분에 사람들이 나이 순서대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죽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속담 하나의 이야기 하나를 읽고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할 겁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독장수 9구, 여기서 질문을 만들어 보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야기를 있었던 일,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온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내용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이야기를 읽고 추론이나 평가할 수 있는 것. 추론이나 평가라는 얘기는 추론은 예측하는 걸 얘기하고요. 평가는 말 그대로 평가하는 겁니다. 잘했는지 혹은 잘못했는지 이것을 따지는 것이 평가입니다. 그래서 질문이요. 독장수는 무슨 일을 하나요? 이건 내용을 묻는 질문이죠. 그리고 독장수는 어디에서 쉬었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독장수는 어떻게 해서 독을 깨트렸나요? 까마귀는 어떻게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그리고 까마귀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내용 질문이고요. 추론이나 평가 질문은요. 자, 만약 자신이 독장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독장수라면 넌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고, 독장수처럼 실수한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독장수처럼 상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하는 것은 선생님 교과서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이 교과서 내용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질문들을 적어주고요. 그것을 클래스팅이나 학급 SNS에 댓글로 선생님이 올리라는 데다가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글을 다시 읽고 질문들을 채워서 학급 SNS에 올려줍니다. 이게 오늘 국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수업을 지금